연말 전국에도 뜨거운 정치권 이슈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올 한해 참 저랑도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이 올 한해 정치권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자성어 이 연말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떠오르는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일모도원. 다른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오, 일모도원.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이번 유명한 말인데 중국 전국시대에 2400년 전에 초나라 사람 오자스라고 있었어요. 예. 오자스가 그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다시 초나라로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왕 그때는 죽었는데 무덤을 파헤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부관참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막 너무나 잔인한 복수를 하니까 오자스의 친구가 편지를 써요. 왜 그렇게 잔혹하게 왕을 난도질을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답한 게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오자수도 나중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해요. 이거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너무 급하게 일을 한다든지 복수심을 가지면은 결국 자기가 상한다 이런 뜻인데 요사이 내란 올해 딱 이거를 일모도원을 올해 사자성어로 뽑아주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복수심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자신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올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일모도원. 그 여권에서 지금 내란 청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3대 특검 지금 끝났는데 2차 종합특검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뭐 그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요. 권력자는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느긋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런데 5년 임기도 이게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마음이 급하면은 실수를 하고 정치는 절대로 복수심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현안을 좀 볼게요. 대표님. 어제 이 대통령의 인사 발표가 있는데 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이해운 전 의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지명 이재명 정부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세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세요? 물론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명을 했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당파에 속했던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국방장관을 부시 정부 때 재직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씁니다. 이분이 워낙 이라크 전쟁을 잘 다루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처음부터 의외로 생각했던 것은 이해운 전 의원이 그렇게 특출한 사람으로 특히 경제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바가 없고 그리고 대중적 인기도 매우 약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요새 뭐 김병기 스캔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다른 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덮겠다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저는 이런 인사는 당에서 추천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청와대의 정상적인 개통을 통해서 추천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비선에서 추천한 것 아니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든지 이건 뭐 추측입니다. 뭐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아니 근데 좋게 보면 어쨌든 야권의 인사 거기다가 이해운 전 의원은 저번에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또 뭐야 석방 촉구 시위에도 나갔던 집회에도 나갔던 그러면은 현 정부하고 국정 철학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따라 쓴다는 얘기는 뭔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통합 차원의 어떤 인사가 아니냐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통합하기에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면 꼭 분류를 한다면 윤어게인이에요. 예. 그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윤어게인이고 예.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 전력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는 아주 집요하게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 그런데 윤석열 탄핵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평가가 썩 높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논리 모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란 드라이브를 걸고 예. 또 특검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고 각 부처마다 내란 TF가 예. 만들어졌는데 그럼 기획예산처의 내란 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내란 TF의 조사 대상이다. 장관 내란 내정자가. TF의 아마 지휘하는 사람이 장관이 될 거예요. 그럼 자신을 고발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제일 곤혹스러운 게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아니냐. 이 내란 프레임으로 내는 예. 지방선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있죠. 그러니까 이 원천적인 어떤 논리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논란을 무릅쓰고 땡겨서 쓸 만큼 이해운 전 의원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평가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뭐 과거에 KDI에서 근무하고 예. 그다음에 강남에서 서초가. 삼선하고 예. 뭐 그밖에 없이 이 지금 급변하는 AI 시대에 급변하는 이 경제 정책의 경험이 예. 없다. 어. 그리고 기획 예산처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정부의 영혼입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어디에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과 딱 철학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국 돈이니까 700조 넘는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철학 전략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너무 멀리 있었던 사람, 아니 너무 멀리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이 쓰는 걸 많이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의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제명 조치했어요. 김중배 다이어가 그렇게 탐나느냐 뭐 이런 송원석 원내대표의 언급도 있었고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바로 제명했거든요. 국민의힘의 대응은요? 아니 뭐 기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제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거는 탈당계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비dim을 한다든지 했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면은 이분이 당인 공인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명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예.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나와도 뭐 대통령 임명하면 하는 건데 결국 임명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야당의 격렬한 반대, 여당에서도 또 일부는 반대. 그래서 결국 낙마할 거라고 보세요? 야당 반대는 별로 지금 힘이 없을 거고 문제는 정청래 세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개딸이라고 불리는 예. 그 아주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그게 꽤 영향을 주는 김어준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김어준 씨요. 예. 인데 대통령이 완전히 그 결단, 이건 일종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반대할 거 알면서도 한 알면서 했으니까 예.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슬러 이 인사 안 됩니다는 못할 거다. 예. 그러면 그냥 임명되겠네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 어떤 새로운 폭로가 있으면 그건 좀 달라지겠죠.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예. 그런 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대표님 오늘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1일이에요. 예. 결국 이제 용산 시대는 실패로 끝난 거죠. 끝나죠. 용산으로 갔던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웠으니까 청와대 시대로 다시 돌아온 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해요. 왜죠? 2022년 3월 10일 예.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걸 할 때부터 저는 반대. 이걸로 이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섰고 결국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맞았네요. 그럼 뭐냐? 예. 대통령실을 잘못 옮기면 정권이 망하고 수도를 잘못 옮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4월 말에 그분을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맨 처음 물은 게 그거였어요. 청와대로 돌아가십니까? 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종시로 또 옮기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 그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세종시는 어렵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청와대에서 안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천도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예. 근데 얼마 전 어저께인가요? 저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임기 내 세종시에 집무실 설치할 수 있게. 그것은 제2 집무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며칠 가서 뭐 있는 그 정도지. 예.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은 그건 수도 이전입니다. 뭐 그건 헌법 개정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도 이전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수도 이전하면은 다 망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 백제가 한승 그렇죠. 백제 시절에 예. 400년 여기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부여로 가면서 망해버렸거든요. 예. 더구나 세종시는 내륙 아닙니까? 바다와 멀리는 내륙, 세계적인 도시 서울 비교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천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나라가 뒤숭숭해져 버려요. 이건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허용 안 할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예. 용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와대로 옮겼는데 다시 나온다 하면은 누가 참 그래서 이거 정치적인 선거 쟁점으로는 이제 네. 끝내버려야 됩니다. 청와대 시대를 이제 오래 가져가자는 말씀이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유념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구중궁궐이다 이런 비판들 좀 있었잖아요. 구중궁궐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예. 사색하면서 이 산책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도 좀 체계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가장 큰 문제는 관저와 집무실을 하루에 2번씩 출퇴근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출근도 못했잖아요. 예. 그 사실을 기자들이 알면서 안 썼잖아요. 그래서 구중궁궐은 자기 마음에 만드는 겁니다. 예. 구중궁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용산에 있으면서도 구중궁궐을 마음속에 만들어 가지고 고립됐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좀 해볼게요. 더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하루에 하나씩 새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를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종의 갑질 그죠? 예. 더구나 보좌관들을 마치 머슴처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본인의 해명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이 폭로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보좌진이고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는 또 범법 요소도 많은 게 나오거든요. 더구나 이분은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공인의식이 가장 강해야 될 사람이 국정원 직원입니다. 예. 공사 구분을. 그런데 공사 구분이 엉망이고 여기에 또 자기 아들 부인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예. 저는 오늘 뭐 거취를 발표하는 모양인데 원내대표직 물러나는 것은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최소한. 더 나가면 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올 거고 뭐 별 이야기도 안 나올 겁니다. 제명 이야기도 나올 거고 예. 탈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럼 원내대표 사태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번에 이해훈 폭탄이 터졌으니까 예. 저게 어느 정도 덮는지 두고 봐야죠. 정청래 대표는 다른 의원 문제 때는 사실 좀 감쌌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때는 대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두 사람의 그동안 있었던 투톱과 약간의 갈등 이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를 좀 편하게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죠. 대표님.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최근에 나오고 있던 이른바 장한석 연대설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개혁신당과의 연대 표현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왜 연대라고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외연 확장은 단일 대우를 전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표님? 저는 장동혁 대표 말을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장동혁 원내대표는 저렇게 말을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요. 또 그럴 찬스가 왔어요. 그 찬스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면은 단기 필마로 뛰고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달 동안 너무나 활약을 세게 해가지고 상당한 여론을 모았습니다. 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공천이요? 그게 어느 자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선거대책위원장도 있잖아요. 선거대책위원장. 뭐 공천 관리 그거는 저 사람이 기억에 안 맞는 것 같고 어디 공천을 줘서 어딜 내보내는 거 말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국 선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모처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까먹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야죠. 장동혁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앙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선거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요사이 무슨 당원 게시판 가지고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건 치우고 이제 그만두고 더구나 사람을 잘못 썼잖아요. 그 이호선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윤어게임파인데 그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으로 해가지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당장 놀림 모순에 걸려버렸잖아요.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징계하는 꼴이 되고 지금 아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죠. 당원 게시판 그 실명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이거 정리하고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정치판이 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짠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구속 기한 자꾸 뭐 연장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데 부인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내 집에 돌아가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한 거. 그리고 한국에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 있습니까? 탄핵 소추안 통과되자마자 밀고 들어오는데 아주 제왕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진정성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